여러분, 누구나 어렸을 적에는 그냥 얼굴이 예쁘거나 옷을 잘 입으면 그게 모든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은 단순히 외모가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귀티 나고 품격 있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티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왠지 그들이 특별한 매력을 타고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귀티는 내면에서 나오는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티와 귀티를 혼동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티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등 부티는 지갑만 열면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는 다릅니다. 귀티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존중, 따뜻함,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품격이 바로 귀티이죠. 그래서 부티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귀티 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은근히 마음속 깊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티나게 늙는 건 선택된 사람들만의 특권도 아니고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라 그들만의 습관과 비법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귀티 나는 노후를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복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한 설문조사에서는 노년기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고립과 무기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과 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유대감과 내면의 안정감이었죠. 결국 귀티나는 노후는 겉모습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태도를 가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귀티나는 노후를 만드는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법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서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제2의 청춘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빠르게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티나는 삶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를 위한 하루 1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오롯이 나만을 위해 보낸 시간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잠깐만요. TV 보면서 누워 있었던 시간은 빼고요. 가족들 밥 챙기고 손주들 돌보는 시간도 빼고요. 정말로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쏟은 시간이 있었나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없으면 삶의 활력도 의미도 사라진다는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40%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우리는 늘 자식과 가족,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위해 부엌과 거실을 오가다가
밤이 되면 내 몸이 남의 몸처럼 느껴지죠.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갔구나라는 한숨과 함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단 한 시간도 쓰지 않고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자식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그 한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2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냥 눈을 감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아니면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해보세요. 그저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 시간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63세의 미정 씨는 은퇴 후 오히려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30분 요가를 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자신이 감사한 점 3가지를 노트에 적는 습관 덕분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내면의 자신감이 빛나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말합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살던 시절도 좋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더 멋진 삶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1시간이 어렵다면 10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10분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시간을 남들 몰래 가져야 더 맛있다는 겁니다. 몰래 먹는 야식이 더 맛있듯이 몰래 가져온 나만의 시간도 훨씬 소중합니다. 아무도 몰래 나만의 작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귀티 있는 삶의 첫 번째 비밀은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물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더 당당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과 깊이 있게 교류하라. 여러분,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게 중요했죠. 인맥이 자산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이왕이면 결혼식장에도 하객이 많이 와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인맥이 복덩이가 아니라 짐덩이로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인맥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젠 정갈한 한 그릇에 따뜻한 국밥 같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일수록 정신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늘상 겪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해서 소중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카톡 친구 목록에 있는 그 아는 사람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남겨둔 사람들 말이죠.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귀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데도 미련하게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관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길 것은 남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72세 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자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한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오래전 작은 오해로 서운함이 쌓여 연락을 끊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작은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제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었어요. 이제는 힘들 때마다 그 친구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전의 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은 오래된 와인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귀티 있는 삶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진정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너와 다시 연락하게 돼서 너무 반갑다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그럼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멈추지 말고 배워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나이 드는 이유는 나이를 먹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귀티나는 분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내면이 메말라가는 것은 배움을 멈췄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며 스스로를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지속적인 학습은 치매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삶에 활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면 뇌는 혼자 조용히 쉬어버립니다. 그럼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만을 위한 파스타 한 그릇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떤가요? 예술 감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림 속에 자기 마음을 담으면 그게 예술입니다. 악기 연주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 난 손가락이 굳었어. 악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도전 속에서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삶의 에너지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생 가사 일만 하며 살았던 65세 현미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이웃집에서 가르쳐주는 플라워 아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꽃이나 꽂아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꽃 이름도 제대로 몰라서 강사님이 웃기도 했대요. 그런데 점점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꽃을 다듬고 색감을 맞추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마치 어린 시절 미술 수업을 듣던 기분이었죠. 지금의 현미 씨는 동네에서 플라워 아트 강좌를 열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꽃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어요. 배움을 통해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가볍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해냈을 때 느껴지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들면 그게 바로 귀티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내면은 언제나 젊게 유지될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마다 뇌는 신나게 말할 겁니다. 와, 오랜만에 재밌는 걸 하네. 더 해줘, 더.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배움 덕분에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이 말 정말 명언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보세요. 요리책 한 장을 펼쳐도 좋고,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 작은 배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여러분은 더 당당하고 귀티나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큰 꿈이 많았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은퇴 후엔 여행이나 다녀야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작은 목표가 더 소중한 시기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큰 성공보다는 작은 꾸준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번에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마련이죠. 반면 작은 목표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도전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유지하는 비율이 6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가 크면 시작부터 부담스럽고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하기 쉽죠. 하지만 작은 목표는 달성하기도 쉽고 그 성취감이 또 다른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그럼 작은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걸어보기,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작은 물방울 같은 목표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변화시킬 겁니다. 68세 민정 씨는 한때 건강이 악화되어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무기력해지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걸어보자. 처음엔 5분 걷는 것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목표를 매일 쌓는 법을 알았습니다. 5분 걷기가 어느새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었고 이제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역 도보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삶의 활기를 되찾았죠. 민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걸음을 계속 쌓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삶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내일 아침 10분 동안 동네에 한 바퀴를 걸어보겠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보겠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귀티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내일은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다음 주에는 세 걸음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그 작은 목표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품격 있는 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럼 다음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삶의 품격을 쌓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겠지.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귀티나는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따뜻한 나눔으로 삶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나눔이란 반드시 큰 돈을 기부하거나 대단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진짜 나눔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우울증 위험이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눔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눔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눔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청소 봉사,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건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바꿔줍니다. 제가 아는 63세 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들고 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이 책도 읽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 웃음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처음엔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을 하다가 이웃에게 차 한 잔 같이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작은 인사, 작은 미소, 작은 관심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남을 돕는 동시에 나의 내면을 채우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삶의 보람,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눔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쌓여 나를 품격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작은 친절은 물에 던진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퍼지듯 그 나눔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고 결국 그 행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귀티나는 여성들이 나이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눔이란 나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나눔을 하나 정해보세요.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지역 봉사활동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동네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누는 순간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귀티나는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목표를 세워 매일 도전하세요. 그리고 나눔과 친절로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귀티나는 삶은 이 영상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티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자산이고 그 속엔 여러분만의 이야기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더 빛나고 품격 있게 남으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7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 화려하게 알려진 삶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참 따뜻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삶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햇살을 감사하게 여기고 차 한 잔에도 행복해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빛나게 만드는 거죠. 마야 안젤로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의 귀티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지고 내가 품격 있는 삶을 살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노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대단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의 나만의 시간이, 친구에게 걸어본 한 통의 전화가, 배우고 싶은 것을 향한 작은 도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더 빛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그때부터 귀티는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귀티나고 품격 있게 만들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귀티나고 품격 있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물 같은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